오늘은 못 가. 신우이 애들 봐줘야 해. 그럼 저희 애들은요? 저희 애들 돌봐주기로 하셨잖아요. 서연은 출근 가방을 든 채로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막내 민준이 서연의 종아리를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있었고, 현관 신발장 위에는 어젯밤 서연이 미리 싸둔 아이들 간식 봉지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그 어머니를 기다리며, 이게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그 순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3달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어린이집 퇴소 확인서에 도장을 찍던 그날로 아무도 몰랐어요. 그 작은 도장 하나가 서연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줄은.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딸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밤 9시가 다 되어서야 어린이집 문이 열렸어요. 늦은 돌봄반 선생님이 민준이를 안아 건네주는 순간 서연은 아이의 목에서 시큼한 냄새를 맡았어요. 땀과 밥 냄새가 섞인 긴 하루를 버텨낸 아이 특유의 냄새. 민준이가 서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가만히 웅크렸어요. 말도 없이 하루 종일 엄마 기다렸겠지. 서연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 등을 가만히 두드렸어요. 손바닥에 닿는 얇은 체육복 천, 아이의 조그만 어깨뼈가 느껴졌어요. 뒤를 돌아보니 첫째 지훈이와 둘째 서아는 이미 문 앞에 가방을 메고 서 있었어요. 지훈이가 서아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요. 9살짜리가 6살 동생 손을 잡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서연은 입안에서 무언가가 쓴맛처럼 올라왔지만 꾹 눌러 삼켰어요. 집으로 오는 버스 안, 서연은 민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편의점, 부동산, 24시 세탁소, 다들 불을 환하게 켜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도 바쁜 사람들, 나만 이런 게 아니야. 나만 힘든 게 아니야. 그렇게 되뇌는데 왜 이렇게 서러운 건지. 그때였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온 게, 서연아, 미선이가 이번에 회사 그만두기로 했대. 애들 본인이 직접 키우겠다고. 그러면 내가 이제 수입이 없어지는 거잖니. 내가 너희 애들 봐줄게. 서연은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어머니 특유의 자잘한 이모티콘이 메시지 끝에 붙어 있었어요. 노란 하트, 돈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봐준다고. 처음 드는 생각을 서연은 스스로도 놀라며 지웠어요. 아니야, 좋게 생각하자. 어머니도 형편이 있는 거지. 어머니가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어딘가. 그날 밤 남편 정우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서연이 설거지를 하다 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애들 봐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정우가 화면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러신다면야. 그게 전부였어요. 찬물로 그릇을 헹구는 서연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차가운 물줄기가 손등을 타고 흘렀어요. 그 감촉을 느끼며 서연이 다시 물었어요. 근데 진짜 미선 씨가 회사 그만두는 거 맞아요? 본인한테 직접 확인된 거예요? 정우가 화면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 툭 내뱉었어요. 미선이 남편한테 들었대. 그만둔다고. 서연은 손에 쥔 그릇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신우이 본인이 한 말도 아니었어요. 신우이의 남편한테서 들었다는 걸 정우가 전해 들은 거였어요. 확인이 확인을 거쳐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게 흐려졌을지. 그 흐릿한 말 한마디 위에 새 아이를 얹어야 한다는 게 손끝을 타고 흐르는 찬물보다 더
더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직접 들은 것도 아니잖아. 그게 무슨 확인이야. 그래서 서연은 직접 움직였어요. 다음날 아침 신우이 미선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짧고 또렷하게. 미선 씨, 회사 그만두신다는 게 정말 확정인 거죠? 제가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결정을 해야 해서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응, 언니. 나 마음 굳혔어. 직접 키우려고. 걱정 마. 서연은 그 문자를 3번 읽었어요. 그리고 저장해뒀어요. 이어서 시어머니에게도 전화를 드렸어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어머니, 주 5일 저희 집에 계시면서 봐주시는 게 가능하신 거죠? 제가 어린이집 퇴소하면 다시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고 해서요. 신중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내 손자들인데 걱정은. 서연아, 내가 한다면 하는 거야. 전화를 끊고 서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도 확인했어요. 신우이도 확인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 한쪽이 무거운 건지. 그날 밤 서연은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부엌에 앉았어요. 식탁 위에 어린이집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퇴소 신청서. 원장 선생님이 지난주에 건네준 것. 서연은 그 봉투를 한참 바라봤어요. 귓속에서 원장 선생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어머님, 한번 퇴소하시면 재입소는 대기만 최소 6개월이에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6개월. 그 숫자가 서연의 가슴 어딘가에 납덩이처럼 내려앉아 있었어요. 서연은 봉투를 열었어요. 퇴소 신청서를 꺼내 펼쳤어요.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틀리면 안 되는 선택이야. 이건 다시 돌이킬 수 없어. 한 번 더 생각했어요. 신우이의 문자를 다시 꺼내서 읽었어요. 어머니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어요. 그렇게 5번은 마음속으로 되낸 다음 서연은 천천히 이름칸에 펜을 댔어요. 김서연. 손이 조금 떨렸지만 끝까지 썼어요. 퇴소 확인서에 도장을 찍는 날 원장 선생님이 서류를 건네받으며 한 번 더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서연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가 직접 봐주시기로 하셨어요. 잘 됐죠. 그 말을 하는 동안 서연의 발끝이 바닥을 꼭 누르고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원장 선생님도, 옆에서 서연 손을 잡고 있던 서아도. 어린이집 문을 나서는데 봄 햇살이 유난히 밝았어요. 서연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민준이가 손을 내밀었고 서연은 그 작고 따뜻한 손을 꼭 잡았어요.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서연은 스스로에게 그 말을 되뇌었어요. 계속.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짐을 들고 서연의 집 현관 앞에 섰어요. 왔다. 이제부터 내가 애들 봐줄게. 서연이 인사를 드리며 짐을 받아들었어요. 어머니 손에서 넘어오는 짐 가방이 묵직했어요. 지훈이와 서아가 달려나와 할머니 품에 안겼고 민준이는 어머니 다리 뒤에 숨어서 수줍게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어머니가 민준이 볼을 살짝 꼬집으며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서연은 처음으로 가슴 한쪽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될 거야. 그 밤은 정말이지 오랜만에 포근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고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국 냄새가 부엌에서 새어나왔어요. 서연은 오랜만에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그것이 마지막 포근한 저녁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첫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틀째도 괜찮았어요. 사흘째
저녁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흘째 저녁 서연이 퇴근해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부엌이 어두웠어요. 서연은 현관에 선 채로 잠깐 그 어둠을 바라봤어요. 가방 끈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이들 소리가 안방 쪽에서 들렸어요. 텔레비전 소리, 그리고 민준이가 뭔가를 달라고 칭얼거리는 소리. 저녁 6시 반이었어요. 밥은? 서연은 신발을 벗으며 부엌불을 켰어요. 가스레인지 위는 비어 있었어요. 냄비도 프라이팬도 없었어요. 싱크대에 낮에 쓴 그릇 몇 개가 그대로 쌓여 있었고요. 안방 문을 열자 어머니가 소파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민준이는 바닥에 장난감을 늘어놓고 있었고 지훈이와 서아는 각자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배고프다는 말을 못하고 어머니, 저녁은요? 어머니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씀하셨어요. 아, 애들이 과자 먹겠다고 해서 조금 이따 차리려고 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차릴게요.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찬 공기가 얼굴로 밀려왔어요. 서연은 그 차가움 속에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괜찮아. 첫날부터 다 완벽할 순 없지.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서연은 스스로에게 그 말을 했어요. 괜찮아. 아직은 적응 중이야.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오전에는 집에 계셨어요. 아이들 아침을 먹이고 서아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민준이랑 집에 계셨어요. 그건 괜찮았어요. 문제는 오후였어요. 서연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어머니는 자꾸 계시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장 보러 가셨다 하고 어떤 날은 잠깐 아랫집 다녀온다 하고 그런데 그 잠깐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됐어요. 아이들 저녁은 서연 몫으로 남겨진 채로 서연은 처음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하루 종일 아이들 보느라 힘드셨겠지. 잠깐 바람 쐬러 나가시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오후 3시 서연에게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은 회사 책상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서연 어머님, 오늘 서아를 아직 데리러 안 오셨는데요. 원래 3시에 오시기로 하셨잖아요. 서연의 손이 굳었어요. 아니, 어린이집이 아니라 유치원이었어요. 서아가 다니는 유치원. 오후 3시 하원 시간. 서연은 즉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1번, 2번, 3번 받지 않으셨어요. 결국 같은 팀 오대리가 서연 눈치를 보다 조용히 말했어요. 선배, 저 잠깐 자리 비워도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대신 다녀올게요. 아니에요. 제가 가야죠. 서연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팀장 눈치가 느껴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어요.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서아는 현관 앞 계단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연을 보는 순간 서아의 눈이 그렁그렁해졌어요. 그런데 울지 않았어요. 6살이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참고 있었구나.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서아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서아가 그제야 서연 목에 매달렸어요. 작은 팔이 서연 목을 꽉 감았어요. 그 무게가, 그 온기가. 서연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8시가 다 되어서였어요. 아이고, 서아 데리러 가려고 했더니 내가 깜빡했네. 미안해. 어머니, 제가 회사에서 나와야 했어요. 그래도 내가 데리러 갔으면 됐잖아. 애가 많이 기다렸어?
서연은 잠깐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많이 기다렸어. 가나오는 말이야. 그게 지금 할 말이에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서연은 삼켰어요. 밥상을 차리는 척 몸을 돌렸어요. 냄비 뚜껑을 여는데 하얀 수증기가 얼굴을 덮쳤어요. 뜨거웠지만 서연은 피하지 않았어요. 다음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조정할게요. 알았어, 알았어.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켜셨어요. 그게 그날 대화의 전부였어요. 그 뒤로 서연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남들 보기엔 별것 아닌 작은 메모장. 어머니가 며칠 집에 계셨는지, 몇 시에 나가셨는지, 아이들 밥은 드셨는지, 하원은 제때 됐는지, 꼼꼼히 적지 않으면 자기가 예민한 건지, 어머니가 소홀한 건지 헷갈릴 것 같았어요. 서연은 자신의 느낌을 믿지 못하게 되어가고 있었어요. 3주가 지났을 때 메모장을 펼쳐봤어요. 어머니가 저녁 시간 전에 나가신 날이 12번이었어요. 아이들 저녁을 서연이 직접 차린 날이 15번. 유치원 하원이 늦어진 날이 3번. 이게 우연이 아니야. 서연은 메모장을 닫았어요. 그리고 한참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외출하시면서 무심코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나 잠깐 미선이 집에 다녀올게.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걸렸어요. 미선이 집, 신우이 집. 그런데 미선이는 회사를 그만뒀잖아요. 집에서 아이들 직접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우이가 집에 있는 건데 어머니가 왜 거기를? 서연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오대리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오대리는 우연히도 신우이 미선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거든요. 오대리, 혹시 이상한 질문인데 우리 신우이가 진짜 회사 그만뒀는지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대리가 잠깐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선배, 솔직히 말해도 돼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저번 주에 출근길에 미선 씨 봤어요. 정장 입고 지하철 타는 거. 저도 이상하다 했는데. 서연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장, 지하철, 출근. 그날 밤 서연은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 밑에 거뭇한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미선 씨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거야. 그러면 어머니는 왜 미선이 집에 가는 거야? 어머니는 지금 미선이 애들을 보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 났어요. 하나씩 하나씩. 석 달 전 어머니의 그 카카오톡 메시지. 미선이가 회사 그만두기로 했대. 그러면 내가 이제 수입이 없어지는 거잖니. 수입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을 봐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선이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거였어요. 그 말은 즉. 서연은 양손으로 세면대 가장자리를 꽉 잡았어요. 차가운 독이 재질의 감촉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어요. 눈을 꼭 감은 채로 물이 귀 뒤까지 흘러내렸어요. 고개를 들고 거울을 다시 봤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 나는 처음부터 속고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는데 옆에서 정우가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평온한 소리. 서연은 그 소리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건지 어느 쪽인지 서연은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을 것 같아서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정우가 출근 준비를 하는 틈을 타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미선 씨 요즘도 회사 다니고 있어요? 정우가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을 보다가 잠깐 멈췄어요. 왜? 그냥요. 궁금해서. 글쎄, 잘 모르지. 서연은 그 대답을 들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뜨거운 게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잘 모른다고. 정우가 미선에게 물어보지 않은 거였어요. 석 달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서연은 머그컵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조용히, 소리가 나지 않게. 그 주 금요일이었어요. 퇴근길에 서연은 일부러 신우이 미선이 다닌다던 회사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어요.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발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오후 6시 퇴근 인파가 쏟아지던 시간. 그리고 서연은 봤어요. 미선이었어요. 회사 건물 유리문을 밀고 나오는 분명한 미선. 베이지색 재킷에 검은 슬랙스. 손에는 노트북 가방. 옆에 회사 동료로 보이는 여자와 나란히 걸어 나오면서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 눈이 마주쳤어요. 미선의 웃음이 0.5초 굳었어요. 그리고 다시 웃었어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어머, 언니. 여기 어쩐 일이에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직접 키우겠다고 했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냈잖아요. 목구멍에서 그 말들이 돌덩이처럼 걸려 있었어요. 서연은 미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당황한 기색은 이미 사라졌어요. 미선은 능숙하게 옆 동료에게 말했어요. 우리 언니예요. 먼저 가봐요. 동료가 자리를 피하자 미선이 서연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어요. 언니, 오해하지 말아요. 이직 준비하는 거예요. 잠깐 다니는 거고. 잠깐이요? 응. 어차피 곧 그만둘 거야.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것이. 미선 씨, 나 어린이집 퇴소했어요. 이미. 미선이 잠깐 눈을 피했어요. 딱 1초. 그리고 다시 서연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봐주고 계시잖아요. 그 말이 끝이었어요. 미선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가방을 고쳐들고 걸음을 옮겼어요.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녁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고 건조한 바람. 서연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지금 어머니가 봐주고 계시잖아요. 그 말이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서연은 내내 창문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터널 속에서 유리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어요. 낯선 얼굴이었어요. 눈빛이 꺼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미선이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 알면서도 나한테 그 말을 한 걸까?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답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것 같아서. 그런데 생각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미선이 애들을 계속 봐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애들도 함께 봐주면서 돈을 받으려고 했던 걸까? 아니면 정말 미선이가 그만둔다고 믿고 우리한테 온 건데 나중에 바뀐 걸까? 어느 쪽인지 서연은 알 수 없었어요. 알 수 없어서 더 무서웠어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없으셨어요. 아이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서연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나가셨어. 저녁 없어. 언제 나가셨어? 3시쯤? 오후 3시. 지금 7시. 4시간째. 서연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계란이 있었어요. 파가 있었어요. 밥은 어제 해둔 게 조금 남아 있었어요. 볶음밥을 만들었어요. 계란을 깨서 넣고 파를 썰어 넣고 간장을 조금 넣었어요. 기름이 달궈지며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민준이가 부엌으로 기어들어와 서연 다리를 잡았어요. 엄마, 나 배고파. 응, 금방 돼. 조금만 기다려. 아이 목소리가 너무 작고 순해서 서연은 잠깐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어요. 밤 9시가 다 되어서야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서연이 거실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미선이 집. 거기 막내가 열이 좀 있다고 해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셨군요. 밥은 먹었어? 네, 제가 했어요. 잘 됐네.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가 닫은 방문을 바라봤어요. 미선이 집 막내가 열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민준이가 저녁 내내 배고프다고 했을 때는요. 말하지 않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흘 뒤였어요. 아침 7시 43분. 서연은 출근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어요. 민준이가 서연 다리를 두 손으로 붙잡고 있었어요. 신발장 위에는 어젯밤 서연이 미리 싸둔 아이들 간식 봉지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를 기다리며. 그때 서연의 전화가 울렸어요. 어머니였어요. 서연아, 오늘은 못 가. 미선이 막내 아직 열이 안 내렸어. 신우이 애들 봐줘야 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신우이 애들, 신우이 애들, 회사 다니는 신우이 애들. 전화를 끊고 서연은 현관 신발장 위에 간식 봉지 3개를 바라봤어요. 나란히 줄지어 있는 3개. 민준이가 올려다 봤어요. 엄마, 할머니 오늘도 안 와? 서연은 아이를 내려다 봤어요. 크고 까만 눈이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아이한테 뭐라고 해야 하지? 가방 끈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연은 민준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의 온기가 서연의 팔 안에서 느껴졌어요. 따뜻하고 말랑하고 가벼운 3살짜리의 무게. 그 무게가 오늘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건지.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내가 틀린 거야. 처음으로 그 생각이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민준이를 안고 지하철을 탔어요. 아침 8시 지하철.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칸 안에서 서연은 민준이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손잡이를 잡았어요. 아이가 서연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힐끗 봤어요. 아이를 안고 서 있는 여자.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보지 마세요.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서연은 속으로만 했어요. 회사 입구에서 서연은 잠깐 멈췄어요. 유리문 너머로 사무실 불빛이 보였어요. 동료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평범한 아침 풍경. 서연은 민준이를 한 번 더 꼭 안았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봤어요. 엄마 회사야? 응. 민준이 오늘 엄마랑 같이 있어야 해. 조용히 있을 수 있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살짜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키보드 소리가 잠깐 멈췄어요. 누군가 기침을 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자기 자리로 걸어갔어요. 민준이를 의자에 앉히고 가방에서 꺼낸 작은 장난감 하나를 손에 쥐어줬어요. 어젯밤 자기 전에 미리 챙겨둔 거였어요. 여기 앉아서 이거 가지고 놀고 있어. 엄마 일 좀 하고. 민준이가 장난감을 받아들었어요. 말없이. 서연은 모니터를 켰어요. 화면이 들어오는데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팀장이 서연 자리 옆으로 왔어요. 아무 말 없이 민준이를 한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서연을 봤어요. 김대리 잠깐. 회의실이었어요. 팀장이 문을 닫았어요. 애가 왜 회사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돌봄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겨서요. 오늘 하루만요. 오늘 하루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저번 주에 조퇴도 하셨잖아요. 서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집안 사정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여기는 회사예요. 다른 직원들도 있고,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다음엔 안 돼요. 팀장이 나갔어요. 서연은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유리병 너머로 동료들이 보였어요. 아무도 서연을 보지 않는 척했어요. 보고 있었구나, 다들.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코끝이 찡했어요. 절대 울면 안 됐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됐어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어요. 내쉬었어요. 한 번 더. 그리고 회의실 문을 열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민준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조용히 놀고 있었어요. 서연이 자리에 앉자 민준이가 올려다봤어요. 엄마, 혼났어? 서연은 웃었어요. 아니, 잠깐 얘기하고 왔어. 민준이가 다시 장난감을 들여다봤어요. 서연은 모니터를 보는 척하며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눈물이 맺혔다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오셨다 안 오셨다를 반복했어요. 월요일엔 오셨어요. 화요일엔 오후 2시에 나가셨어요. 수요일엔 아예 안 오셨어요. 이유는 늘 달랐어요. 몸이 안 좋다. 급한 일이 생겼다. 미선이 쪽이 더 급하다. 서연은 매일 아침 어머니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됐어요. 전화가 오면 가슴이 내려앉고 전화가 안 오면 오늘은 괜찮은 건가 숨을 참으며 기다리고 그 반복이 서연을 조금씩 갈아먹고 있었어요. 오대리가 어느 날 점심을 사줬어요. 아무 말 없이 서연 앞에 국밥을 내려놓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선배, 많이 힘들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면 울 것 같아서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뜨겁고 짭짤한 게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게 그 주에 서연이 먹은 가장 따뜻한 밥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서연이 아이들 아침을 준비하는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나 오늘 못 가. 아버지가 좀 안 좋으셔. 아버지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그냥 좀 편찮으셔. 내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어머니, 그러면 오늘 아이들은요? 제가 또 회사에. 서연아, 어른이 아프시면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알아서 해봐. 전화가 끊겼어요. 서연은 전화기를 쥔 채로 그대로 서 있었어요. 부엌에서 계란 프라이가 타는 냄새가 났어요. 서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가스불을 껐어요. 까맣게 탄 계란 프라이를 바라봤어요. 지훈이가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엄마, 다 탔어. 응, 다시 할게. 서연은 프라이팬을 씻었어요. 계란을 다시 깼어요. 기름을 넣고 불을 켰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그날 서연은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더 이상 민준이를 안고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팀장 말이 맞았어요. 거기는 회사였어요. 반차를 내고 아이들 옆에 있으면서 서연은 처음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어머니 돌봄비로 매달 나가는 돈, 그리고 어머니가 실제로 집에 계신 날, 종이에 적어봤어요. 이번 달 어머니가 온전히 하루를 계신 날은 10하루였어요. 나머지 19날은 일찍 나가시거나 아예 안 오시거나 늦게 오셨어요. 그 사이 서연이 조퇴를 한 게 3번, 반차가 2번, 민준이를 회사에 데려간 게 1번. 돈은 나가고 있는데, 아이들은 돌봄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뭔 거야? 종이를 접었어요. 서랍 안에 넣었어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날 밤 시아버지 상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려왔어요. 정우가 퇴근 후 전화를 받더니 거실 구석으로 가서
작게 통화를 했어요.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들으려 하지 않았는데 들렸어요. 정신과 입원이요? 그 말이었어요. 서연은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정신과 입원. 정우가 통화를 끝내고 소파에 앉았어요. 서연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물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요? 정우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 어디요? 또 머뭇거렸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쪽으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부터요? 모르겠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대. 어머니가 알아서. 서연은 소파 반대쪽 끝에 앉았어요. 정우와 멀찍이 떨어져서 시아버지가 정신과에 입원하는 일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결정된 건지 서연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연은 항상 가장 나중에 가장 적게 알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뭐지? 그 생각이 처음 들어온 날이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아이들을 다 재우고 나서 서연은 거실불을 껐어요. 어두운 거실에 혼자 소파에 앉았어요. 아무것도 켜지 않은 채로 창문 너머로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어요. 저 집도 불이 켜져 있고 저 집도 저 집도 다들 각자의 저녁을 살고 있었어요. 서연은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친정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한테 전화할까? 전화를 들었어요. 엄마 이름을 찾았어요. 그리고 내려놨어요. 뭐라고 말하지? 시어머니가 약속을 안 지킨다고? 신우이가 거짓말을 했다고?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면 엄마가 걱정할 거예요. 걱정하면 또 서울로 올라오려 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서연 때문에 엄마 고생이고. 서연은 전화기를 소파 옆에 내려놓았어요. 거실이 조용했어요. 안방에서 정우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어머니가 쓰는 작은 방은 고요했어요. 아이들 방에서 민준이가 잠꼬대를 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엄마. 소리 내지 않고 불렀어요. 마음속으로만. 나 어떡하지?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친정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짧게.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어. 혹시 잠깐 서울 올 수 있어? 답장은 5분도 안 돼서 왔어요. 언제? 내일 갈까? 서연은 그 문자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소리를 켜놓고 잠깐 울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만 조금 들썩이다가 그쳤어요. 세수를 하고 나왔어요. 거울을 봤어요. 눈이 조금 부었어요. 괜찮았어요. 마스카라를 안 하면 됐어요. 엄마가 온대. 이제 조금은 버틸 수 있어. 서연은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아이들 아침을 차렸어요. 밥을 했어요. 국을 끓였어요. 냄비 뚜껑에서 수증기가 올라왔어요. 부엌이 뿌옇게 차올랐어요. 서연은 그 안에서 묵묵히 밥을 퍼담았어요. 친정엄마 김순자가 서울에 도착한 날 비가 왔어요. 서연이 현관문을 열자 엄마가 서 있었어요. 낡은 캐리어 하나, 비닐봉지 2개. 비닐봉지 안에는 서연이 좋아하는 된장이랑 고추장, 그리고 멸치 한 봉지가 들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 엄마? 뭘? 이것도 얼마 안 돼. 엄마가 현관으로 들어서면서 집안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어요. 서연은 엄마 캐리어를 방으로 들여놓으면서 코끝이 찡했어요. 꾹 눌렀어요. 아직 울 때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엄마랑 부엌에 마주 앉았어요. 따뜻한 보리차 2잔. 엄마가 먼저 말했어요. 얼마나 됐어? 이렇게 힘든 거.
서연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석 달쯤.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엄마 걱정만 시키는 거잖아. 엄마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찻잔을 들었어요. 그 침묵이 이상하게 서연을 울고 싶게 만들었어요. 나무라지도 않고 위로하지도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 서연은 얼마 만에 그런 침묵을 느끼는 건지 몰랐어요. 엄마, 나 이혼해야 할 것 같아. 처음으로 소리내어 한 말이었어요. 엄마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서연을 봤어요. 정우 씨가 뭘 어떻게 했는데? 뭘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게 더 무서워. 엄마가 오래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결정하면 엄마는 따라간다. 딱 한마디였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뚝 하고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서연의 손 위에 얹었어요.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혼 소송을 결심하기까지 서연에게는 2주가 걸렸어요. 이 변호사를 만난 건 친정엄마가 서울에 온 지 열흘 뒤였어요. 법무법인 사무실, 차갑고 조용한 공간. 이 변호사는 서연이 말하는 내내 메모를 했어요. 표정 없이, 그러나 놓치는 것 없이. 서연이 다 말하고 나자 이 변호사가 물었어요. 돌봄비는 매달 드렸나요? 네. 계좌 이체로요? 네. 매달 첫째 주에. 그럼 기록이 남아있겠네요. 어머니가 실제로 집에 계신 날은 따로 기록해 두셨나요? 서연이 서랍에 넣어뒀던 메모장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변호사가 처음으로 서연을 똑바로 봤어요. 잘하셨어요. 그거 다 가져오세요. 그리고 문자, 카카오톡, 통화 기록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분은 이 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서연은 잠깐 생각했어요.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지. 이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 부분을 좀 더 파봐야 할 것 같아요. 파기 시작하자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이 변호사가 관련 기록들을 검토하던 중 정우와 시어머니 사이의 통화 내역에서 수상한 흐름을 발견했어요. 서연이 어린이집을 퇴소한 직후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돌봄을 시작하던 시기, 정우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통화에서 정우가 한 말이 나중에 진술을 통해 드러났어요. 어머니, 너무 힘드시면 그냥 집에 가세요. 무리하실 것 없어요. 서연은 그 진술을 이 변호사한테서 전해 들으면서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너무 힘드시면 그냥 집에 가세요. 무리하실 것 없어요. 그 말을 정우가 했어요. 서연과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돌봄비를 드리고 서연이 조퇴를 하고 반차를 내고 아이를 안고 출근하던 그 시간에 정우는 어머니에게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힘드시면 가셔도 된다고. 서연은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 변호사 사무실 의자가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등받이가 차가웠어요. 이 통화가 언제예요? 어린이집 퇴소하신 지 일주일 뒤예요. 일주일 뒤. 서연이 퇴소 확인서에 도장을 찍고 집으로 오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그날로부터 일주일 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왔어요. 시아버지 입원건이었어요. 서연은 시아버지가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언제, 왜,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는 몰랐어요. 정우도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기록을 파다 보니 나왔어요. 입원 결정이 된 날짜. 서연이 어린이집 퇴소를 결정하기 2주 전이었어요. 2주 전에 이미 시아버지 입원이 결정돼 있었어요. 그 말은 어머니가 서연에게 돌봄을 제안할 때
이미 시아버지 입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퇴원하거나 상태가 나빠지면 어머니가 언제든 빠져야 할 상황도 처음부터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서연은 이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이걸 어머니가 알고 있었을까요? 이 변호사가 서연을 봤어요. 몰랐을 가능성은 없어요. 아드님이 결정하는데 어머니가 함께 하셨으니까요. 서연은 등받이에 천천히 기댔어요. 천장을 잠깐 봤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나한테 봐준다고 했어. 어린이집 퇴소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면서. 천장의 형광등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어요. 눈이 시렸어요.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서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아이들을 재우고 와서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정우가 퇴근했어요. 현관에서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에 들어와 냉장고를 열었어요. 캔 맥주를 꺼냈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았어요. 서연은 정우를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12해를 같이 산 사람인데, 밥 먹고 잠자고 아이 셋을 키운 사람인데, 너무 힘드시면 그냥 집에 가세요. 무리하실 것 없어요. 그 말이 귓속에서 또 울렸어요. 서연은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요? 정우가 맥주를 들다 말고 서연을 봤어요. 갑자기 무슨, 그냥요. 생각해 보세요. 정우가 잠깐 서연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맥주를 들었어요. 모르겠는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르겠다고.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른다고 하는 건지, 어느 쪽이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더 슬펐어요. 따지고 싶은 마음도, 화가 나는 마음도 아니라 그냥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메모장을 꺼냈어요. 3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적었어요. 알게 된 것들. 하나씩. 정우가 어머니에게 한 말. 시아버지 입원 날짜. 미선이의 재직 사실. 어머니가 집에 계신 날과 아닌 날. 돌봄비 이체네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기록이야. 감정이 아니라 기록. 서연은 메모장을 덮었어요.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불을 껐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서연은 눈을 뜨고 누워 있었어요. 창문 너머 밤하늘에 별이 하나 보였어요. 작고 희미한 별. 나는 이 집에서 외부인이었어. 그 생각이 처음 든 게 얼마 전인데 이제는 그 생각이 아프지 않았어요. 아프지 않다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웠어요. 단단해지는 것과 무뎌지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걸 서연은 그날 밤 처음 알았어요.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이 움직였어요. 이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어요. 서연 씨, 상대방에서 준비 서면이 들어왔어요. 내용이 좀 강해요. 미리 마음 준비하시고 오세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잠깐 창밖을 바라봤어요. 흐린 날이었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강하다는 게 어느 정도일까? 이 변호사 사무실 탁자 위에 서류가 펼쳐졌어요. 상대방, 그러니까 정우 쪽에서 제출한 준비 서면이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읽었어요. 읽으면서 손이 차가워졌어요. 서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원고, 그러니까 서연이 시어머니와의 돌봄 합의를 일방적으로 주도했으며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시아버지의 병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무리한 요구를 지속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서연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웠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서연은 마지막 줄을 2번 읽었어요. 감정적으로 불안정. 무리한 요구를 지속. 목구멍 안쪽이 쓴맛처럼 조여들었어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말이에요? 이 변호사가 말했어요.
효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판사가 읽는 서류예요. 그래서 우리도 대응해야 해요. 어떻게요? 서연 씨가 가져오신 기록들로요. 사실만 이야기하면 돼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서연은 그 서면의 문장들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감정적으로 불안정. 내가 감정적이었나?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건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버텨왔는데 그 문장 하나가 서연 안에서 오래된 문을 건드리는 느낌이었어요. 아니야. 흔들리면 안 돼. 서연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차가운 유리 감촉이 느껴졌어요. 버스가 흔들렸어요. 그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서연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게 번호가 뜨는 순간 서연은 잠깐 화면을 바라봤어요. 받을까 말까? 받았어요. 서연아, 나야. 내 어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집안일을 왜 법원까지 가져가는 거야? 내가 정우 아버지 어머니한테 고소를 해? 그게 말이 돼? 서연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 애들 얼마나 봐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나도 늙은 사람이야. 몸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너무하는 거야, 서연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연은 전화기를 귀에서 조금 떼었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른다고 해야 한다고 배운 건지. 어머니, 저는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법적인 절차? 너 지금 나한테 그 말을 해? 내가 내 시어머니야. 서연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떨림이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아이들이 잠든 뒤 거실에서 서연과 친정엄마가 마주 앉았어요. 엄마가 차를 끓여왔어요. 서연이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서면 내용도 시어머니 전화도 엄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흔들려? 서연이 잠깐 망설였어요. 조금. 그렇겠지. 엄마가 더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도 말하지 않았어요. 부엌 창문 틈으로 바람 소리가 들어왔어요. 가는 소리였어요. 엄마, 내가 정말 감정적인 사람이었을까?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건지. 엄마가 서연을 봤어요. 한참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확인은 3번씩 했잖아. 그 말이었어요. 확인은 3번씩 했잖아.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눈을 깜빡였어요. 맞았어요. 서연은 확인했어요. 시누이에게도 어머니에게도 3번씩.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말을 가슴에 품고 손 떨면서 퇴소 확인서에 이름을 썼어요. 감정적인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틀 뒤였어요. 서연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이 걸렸어요. 직장이었어요. 팀장이 서연을 불렀어요. 지난번보다 표정이 더 무거웠어요. 김대리, 이번 달 성과 평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할게요. 조퇴가 5번이에요. 반차가 3번. 집중도도 예전 같지 않고 다른 팀원들도 눈치를 봐요. 서연은 등을 곧게 세웠어요. 힘을 줘서 죄송합니다. 집안 사정이 있었어요. 알아요. 근데 팀 전체가 영향을 받으면 제가 지켜봐 드리기가 어려워요. 다음 달까지는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졌어요. 서연은 천천히 걸었어요. 뛰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아서 모니터를 켰어요. 화면이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직장도 흔들리고 있어. 소송도 하고 있고
아이 셋을 내가 혼자 데리고 있고 모든 게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올려놓기만 했어요. 그 감촉. 차갑고 딱딱한 키보드. 지금 무너지면 안 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점심시간 오대리가 서연 자리 옆으로 왔어요. 선배, 잠깐 나가요. 편의점 앞 벤치였어요. 오대리가 따뜻한 캔 커피 2개를 내밀었어요. 서연이 받았어요. 손에 온기가 전해졌어요. 오대리가 말했어요. 저 다음 달에 증인 서도 돼요. 서연이 오대리를 봤어요. 무슨, 제가 미선 씨 출근하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선배가 민준이 안고 출근하던 날도 봤어요. 회사 앞에서 그날 저도 같이 출근했으니까요. 오대리가 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서연은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민준이를 안고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던 그 아침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대리, 네, 고마워요. 오대리가 웃었어요. 짧고 담담하게. 제가 볼 건 다 봤거든요, 선배. 그날 밤이었어요. 서연은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여자가 있었어요. 눈 밑에 그림자. 입술 끝이 조금 아래로 향해 있는, 머리카락이 푸석해진, 서연이 알던 자신의 얼굴보다 조금 더 나이 든 얼굴. 많이 힘들었구나. 서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소리 내지 않고.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메모장을 꺼냈어요. 이 변호사가 다음 기일까지 준비해 오라는 자료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통화 기록, 문자, 계좌 이체 내역, 메모장, 오대리의 목격 진술. 하나씩 확인하면서 서연은 밑줄을 그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아까 복도에서도 시어머니 전화에서도 흔들렸던 손이 이 서류들 앞에서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이야. 내가 경험한 것들이야. 이건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창문이 가늘게 떨렸어요. 서연은 메모장을 덮었어요. 내일 이 변호사에게 전화해야 했어요. 다음 기일 날짜를 확인해야 했어요. 아이들 등원 준비도 해야 했어요. 직장도 버텨야 했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밤은 그 많은 것들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딱 하루씩만 하면 돼.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그 다음 하루. 서연은 불을 껐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눈을 감았어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어요. 오대리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제가 볼 건 다 봤거든요, 선배. 서연은 입술 끝을 조금 올렸어요. 처음으로 오랜만에. 법원 건물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서연은 이 변호사 옆에 앉아 정면을 바라봤어요. 나무 재질의 책상, 형광등, 높은 천장. 맞은편에 정우가 앉아 있었어요. 정우 옆에 정우 쪽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방청석 첫 줄에 시어머니와 미선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서연은 그쪽을 보지 않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손끝이 차가웠어요. 어젯밤 잠을 거의 못 잔 탓인지 눈 안쪽이 뻑뻑했어요. 판사가 들어왔어요. 모두 일어섰어요. 그리고 앉았어요. 기일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서류 이야기였어요. 이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들을 제출했어요. 계좌 이체 내역, 통화 기록, 메모장 사본, 어린이집 퇴소 확인서. 하나씩 판사 앞에 놓였어요. 판사가 서류를 훑었어요. 조용했어요. 그리고 정우 쪽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고 측에서는 원고가 시모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무리한 돌봄을 요구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시모는 당시 고령이었고 시부의 건강 문제로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으며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고령? 심리적 부담. 그래서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고요. 이 변호사가 조용히 서연 손 위에 손을 얹었어요. 진정하라는 뜻이었어요. 서연은 손에서 힘을 뺐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었어요. 판사가 정우 쪽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잠깐 서류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피고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정우가 일어섰어요. 피고는 시모에게 돌봄이 힘들면 집에 가셔도 된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서연은 정우를 봤어요. 정우가 잠깐 눈을 내리깔았어요. 변호사를 봤어요. 변호사가 눈짓을 했어요. 있습니다. 원고와 상의하고 한 말입니까? 또 침묵이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뭔가를 적었어요. 서연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 조용한 법정 안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정우가 인정했어. 법정에서 인정했어. 서연은 정면을 봤어요. 눈이 뜨거워졌어요. 절대 울면 안 됐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됐어요. 뜨거운 걸 눈 안쪽으로 밀어넣으면서 서연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 다음은 시어머니 차례였어요. 시어머니가 증인석에 섰어요. 서연은 그제야 시어머니 쪽을 봤어요. 어머니는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정리하고 서연이 알던 그 얼굴이었는데 법정 불빛 아래에서 보니 낯설었어요. 이 변호사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증인은 원고에게 주 5일 입주 돌봄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랬지요. 근데 상황이 바뀐 거예요. 상황이 바뀐 시점이 언제입니까? 시아버지가 편찮으시면서요. 시부 입원 결정은 언제 됐습니까? 시어머니가 잠깐 멈췄어요. 한 여름쯤. 이 변호사가 서류를 들었어요. 이 기록에 따르면 시부의 입원 결정은 원고가 어린이집 퇴소를 결정하기 2주 전에 이미 확정됐습니다. 증인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나이가 있다 보니. 이 변호사가 판사 쪽을 향해 서류를 제출했어요. 입원 결정 당일 작성된 보호자 서명 서류입니다. 증인의 서명이 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서연은 시어머니 얼굴을 봤어요. 어머니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리고 미선이었어요. 미선이 증인석에 섰어요. 베이지색 블라우스? 차분한 표정. 미선은 서연을 보지 않았어요. 이 변호사가 물었어요. 증인은 원고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때는 그럴 생각이었어요. 지금도 재직 중입니까? 이직 준비 중이에요. 현재 재직 중이라는 말입니까? 미선이 잠깐 눈을 피했어요. 네. 원고가 어린이집을 퇴소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직 중이었습니까? 침묵이었어요. 네. 이 변호사가 서류를 들었어요. 증인 회사의 재직 증명서입니다. 원고가 어린이집을 퇴소하던 날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선이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방청석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서연은 그쪽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판사가 서연에게 말했어요. 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서연은 일어섰어요. 법정이 조용했어요. 정우가 서연을 봤어요. 시어머니가 서연을 봤어요. 미선이 서연을 봤어요. 서연은 정면을 봤어요. 판사를. 숨을 한번 들이쉬었어요. 지금이야. 처음으로 말할 수 있어.
저는 석 달 동안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신우이에게 직접 물었고 어머니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퇴소하면 다시 들어오기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말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서연은 자신도 놀랐어요. 그런데 돌봄은 첫 주부터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저녁을 굶었고 둘째는 유치원에서 혼자 기다렸고 저는 막내를 안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머니께 그냥 가셔도 된다고 먼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서연은 계속했어요. 저는 이 집에서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입원 결정도 몰랐고 어머니께 드린 말도 몰랐고 신우이 재직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가족 안에 있으면서 가족 밖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깐 숨을 고쳤어요. 아이들을 버린 건 저 사람들입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판사가 서연을 봤어요. 오래 봤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선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우가 눈을 들었어요. 서연을 봤어요. 서연은 정우를 보지 않았어요.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다 말했어요. 처음으로 다. 서연은 자리에 앉았어요. 이 변호사가 서연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턱에 힘을 줬어요. 기일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봄 햇살이 쏟아졌어요. 눈이 부셨어요. 서연은 법원 계단 앞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햇빛이 눈꺼풀 안쪽까지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이 변호사가 말했어요. 오늘 진술이 잘 됐어요. 판사가 기록을 꼼꼼히 봤어요. 좋은 신호예요.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2달 안에는 나올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변호사가 먼저 계단을 내려갔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잠깐 더 서 있었어요. 법원 담장 옆에 목련 한 그루가 있었어요. 흰 꽃이 막 피어나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꽃을 봤어요. 봄이었어요. 그 사이 봄이 와 있었어요. 다 말했어. 이제 다 말했어. 서연은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걸음씩, 천천히. 그런데 어깨가 가벼웠어요. 이상하게 올 때보다 몸이 가벼웠어요. 그날 밤 친정엄마가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된장국 냄새가 났어요.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 서연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어깨가 내려앉는 게 느껴졌어요.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서연이 쪼그리고 앉았어요. 민준이가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따뜻하고 말랑한 무게. 서아가 옆에서 서연 팔을 잡았어요. 지훈이가 멀찍이서 서연을 봤어요. 9살이 쑥스러운 듯 눈을 돌리면서도 서연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새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안았어요. 뜨겁고 작고 소중한 것들이 서연 품 안에 있었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말했어요. 손 씻고 밥 먹어. 서연은 웃었어요. 소리내어 웃었어요. 오랜만에. 판결문이 나온 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은 회사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창밖으로 초여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서연 씨, 판결 나왔어요. 서연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혼 인용됐어요. 양육권은 서연 씨에게. 양육비 매달 지급 명령. 그리고 돌봄비 일부 반환 판결도 났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 씨? 네. 들었어요. 잘 됐죠? 네. 잘 됐네요. 전화를 끊었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지나갔어요. 서연은 그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부서지고 있었어요. 끝났어. 눈물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뚫린 자리가 어떤 감정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비어 있었어요. 오래 비어 있던 곳이 드디어 비어 있는 걸 알게 된 것처럼. 퇴근길에 서연은 마트에 들렀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샀어요. 지훈이가 좋아하는 참치캔, 서아가 달라고 했던 딸기, 민준이 치즈, 그리고 오래 사지 않았던 삼겹살 한 팩. 계산대 앞에 서서 카드를 내미는데 이상하게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마트 봉투를 들고 나오는데 저녁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서연의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오늘 저녁엔 삼겹살이다. 그 생각만 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아이들이랑 거실에 있었어요. 서연이 봉투를 들고 들어오자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뭐 샀어? 삼겹살. 와. 서아가 봉투 안을 들여다보며 딸기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지훈이는 부엌으로 따라 들어와 참치캔을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오늘 무슨 날이야? 서연이 지훈이를 봤어요. 그냥 좋은 날. 지훈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9살이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서연을 봤어요. 어떻게 됐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연 어깨를 한번 꼭 쥐었다 놓았어요. 그 손의 감촉이었어요. 서연은 웃었어요. 눈물이 조금 났어요. 그래도 웃었어요. 저녁에 삼겹살을 구웠어요. 기름이 지글지글 소리를 냈어요. 고소한 냄새가 집안에 가득 찼어요. 민준이가 상추를 한 입 크기로 잘라달라고 했어요. 서아가 딸기를 씻어 접시에 담았어요. 지훈이가 밥을 퍼담았어요.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5명이 밥상 앞에 앉았어요. 떠들썩했어요. 민준이가 고기를 너무 크게 집어 엄마한테 혼났어요. 서아가 딸기를 먼저 먹다가 지훈이한테 핀잔을 들었어요. 지훈이는 짐짓 어른인 척하다가 엄마한테 웃음을 들켰어요. 서연은 그 한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잠깐. 이 소란이, 이 냄새가, 이 불빛이, 이게 우리 집이구나. 밥을 다 먹고 아이들을 씻겼어요. 민준이를 욕조에 앉히고 머리를 감기는데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어디가? 서연은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샴푸 거품을 천천히 씻겨 내리면서 말했어요. 아빠는 아빠 집에 살 거야. 민준이는 엄마랑 살고. 아빠 집은 어디야? 멀지 않아.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어. 민준이가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도 같이 가? 엄마는 여기 있어. 민준이랑. 그럼 됐어. 그게 전부였어요. 3살짜리의 결론은 그렇게 간단했어요. 서연은 민준이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 안았어요. 보드랍고 촉촉한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됐어. 그럼 됐어. 아이들을 다 재우고 나서였어요. 정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판결 결과 들었어. 할 말이 있어. 잠깐 볼 수 있어? 서연은 문자를 읽었어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한참 있다가 짧게 적었어요. 내일 아이들 학교 끝나고 데리러 와요. 그때 봐요.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앞 벤치였어요. 정우가 먼저 와 있었어요. 서연이 다가가자 정우가 일어섰어요. 머리가 조금 더 센 것 같았어요. 얼굴이 여위였어요.
왔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 침묵이었어요. 저녁 바람이 불었어요. 단지 안나무들이 흔들렸어요. 정우가 먼저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서연은 정우를 봤어요. 어머니한테 그 말한 것도,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한 것도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목소리가 낮았어요. 떨리지는 않았어요. 오래 생각하고 나온 말처럼 들렸어요. 서연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기다렸던 게 언제였더라. 처음엔 기다렸어요. 어린이집을 퇴소하던 날도, 막내를 안고 출근하던 날도, 회의실에서 팀장한테 혼나던 날도, 그때마다 서연은 정우가 알아차려주기를,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이 너무 늦게 왔어요. 늦었다는 게 정우 탓만은 아닐 수 있어요. 서연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약해 보일 것 같아서,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둘이 함께 쌓아 올린 침묵이었어요. 그래도 너무 늦었어요. 서연은 잠깐 벤치 옆 나무를 봤어요. 나도 잘못한 게 있겠죠. 말을 더 했어야 했는데. 정우가 서연을 봤어요. 그래도 내가 먼저였어. 내가 더 잘못했어. 알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그게 더 슬펐어요. 싸울 힘도 싸울 이유도 이제는 없었어요. 아이들은 잘 볼게. 양육비도 빠지지 않을게. 고마워요. 정우가 일어섰어요. 서연도 일어섰어요. 그리고 정우가 돌아서다가 멈췄어요. 서연아. 서연이 봤어요. 정우가 잠깐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부딪혀서 대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정우가 먼저 걸어갔어요. 서연은 그 뒷모습을 봤어요. 조금 구부정한 어깨. 옛날엔 저렇지 않았는데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만든 건지도 몰라. 그 생각이 들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연민도 아닌 그냥 긴 이야기가 끝났다는 느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골목 어귀를 돌아서는데 서아가 창문 너머로 서연을 봤어요. 반짝이는 눈으로. 서연이 손을 흔들었어요. 서아가 손을 흔들었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응, 나왔어. 민준이를 안아 올렸어요. 따뜻한 무게. 서연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는 아이. 지훈이가 거실에서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지훈이가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9살이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마이너스. 그날 밤이었어요. 아이들을 다 재우고 서연은 혼자 부엌에 앉았어요. 불을 환하게 켜놓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어요. 저 집도 저 집도 저 집도 다들 각자의 밤을 살고 있었어요. 서연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생각했어요. 올해 어린이집 퇴소. 그건 최선이었어요. 그 당시에 서연이 할 수 있는 가장 신중한 선택이었어요. 3번씩 확인하고 손 떨면서 이름을 쓰고 결과가 나빴다고 해서 그 선택이 틀린 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정우. 그 사람을 처음엔 사랑했어요. 아이 셋을 함께 키웠어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싸우고 화해하고 그 시간이 거짓이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이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그걸 둘 다 늦게 알았어요. 원망은 이미 다 했어. 이제는 그냥 나로 살면 돼.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부엌 불빛이 따뜻했어요. 밥상 위에 민준이가 낮에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 지훈, 서아, 민준이. 4명. 삐뚤빼뚤한 사람 모양 4개. 서연은 그 그림을 봤어요. 넷이야. 우리는 넷이야. 아빠가 없어도, 할머니가 없어도, 시누이가 없어도 이 집에 넷이 있었어요. 서연은 메모장을 꺼냈어요. 3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썼어요. 내일 할 일. 지훈이 참치 김밥 만들어주기. 서아 딸기 도시락. 민준이 유치원 가방 점검. 엄마 용돈 드리기. 이 변호사에게 서류 마무리 확인 전화. 그리고 한 줄 더. 저녁엔 된장국. 서연은 메모장을 덮었어요. 일어서서 부엌 불을 껐어요. 거실 불을 껐어요. 어두운 집 안을 걸어서 아이들 방 앞에 섰어요. 문을 살짝 열었어요. 민준이가 이불을 걷어차고 자고 있었어요. 서아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반듯하게 누워 있었어요. 3개의 고른 숨소리. 서연은 방 안으로 들어가 민준이 이불을 끌어올려 덮어줬어요. 서아 어깨를 살짝 덮어줬어요. 지훈이 얼굴을 봤어요. 잠든 얼굴이 편안했어요. 이 아이들이 있어. 이 아이들이 다 있어. 서연은 조용히 방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어요.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가늘고 조용한 소리. 이제 우리가 우리다. 서연은 그 생각을 품고 눈을 감았어요. 오늘 밤은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3달이 흘렀어요. 서연은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팀장이 어느 날 조용히 말했어요. 요즘 좀 안정된 것 같아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대리는 여전히 점심에 말없이 국밥을 사줬어요. 서연도 가끔 먼저 샀어요. 친정엄마는 한 달에 한 번 올라왔어요. 올 때마다 된장이랑 고추장을 들고 아이들이 할머니만 보면 달려갔어요. 지훈이는 학교에서 반장이 됐어요. 수줍게 알려줬어요. 서아는 딸기를 여전히 좋아했어요. 민준이는 엄마를 보면 여전히 달려왔어요. 그 다른박질 소리가 서연은 제일 좋았어요. 현관문을 열 때마다 들리는 그 작고 빠른 발소리. 엄마. 그 한마디. 그걸로 충분했어요. 서연은 어느 봄날 저녁 퇴근길 버스 창밖을 바라봤어요. 편의점, 부동산, 24시 세탁소.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예전엔 저 불빛들을 보며 혼자 되뇌었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야. 나만 힘든 게 아니야. 그런데 오늘은 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봤어요. 그냥 저 불빛들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버스가 멈췄어요. 서연이 내렸어요. 골목을 걸어가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걸어갔어요. 집으로, 새 아이가 기다리는 곳으로.